자, 오늘 사주는 통변이라기보다도 과연 이런 사주가 좋은 사주인가에 대해서 한번 원해보고자 합니다. 금년이 이민년인데, 이민년 지금 이민월이거든요. 이민월에 2월 18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네? 금요일이 이민 또 1이었어요. 그래서 특이하잖아요, 그죠? 이민이 지금 3개가 겹쳤어? 그 4개가 겹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뭐 그게 아주 어디 뭐 누구 어떤 역술인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좋은 사주다. 같은 게 4개가 겹치는 게 그 우연이 아니지 않느냐 해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뭐 예약이 많이 밀렸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뭐 어디 언론에 조그만하게 난 거를 카톡에 잘라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특이한 사주가 다 좋은 사주냐? 이제 이 사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론 제왕절개를 해서 남자애가 태어난 경우도 있고 여자애가 태어난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사주 원국 자체로 보면 특이해 보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럼 특이하다고 다 좋은 사주냐? 특이하다고 좋은 사주면 특이한 것만 골라서 나오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이하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 뭐 천재도 특이하죠. 바보도 특이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게 어떤 극과 극을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뭐 우리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 사주는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째는 수가 물이잖아요. 임수가 물인데 이제 수가 이미 물이잖아요. 이게 수가 인월이면 지금 춥습니다. 지금 뭐 며칠째 지금 영하 뭐 8, 9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겨울이 입춘이 지났다고 해서 봄이 온 게 아니라 봄을 준비한다는 의미의 입춘이라는 것은. 그럼 봄이 진짜 오를 때는 언제 오느냐면 진월에 옵니다. 진월이면 음력으로 3월이고 양력으로 4월달이 돼야 이제 온기가 오면서 그때부터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입춘은 왜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입춘을 지정을 해놨냐면, 식물은 입춘이 되면 그때부터 물을 빨아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춘이 통산적으로 2월 4일 아니면 5일에 들어와요. 윤달이 있는 경우는 5일에 들어오고 윤달이 없는 경우는 2월 4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윤달이 없었기 때문에 2월 4일날 들어왔거든요. 2월 4일날 들어왔는데, 우리가 입춘 전에 뭐 2월 3일도 좋고 2월 2일도 좋고,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입춘 전에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보면요, 나무가 똑 부서져요. 물기가 별로 없어요. 전혀 없는 거는, 물기가 전혀 없으면 죽은 나무죠. 살아있는 나무인데도 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입춘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뒤에 하루 이틀 있다가 가서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가지를 꺾어보면요, 벌써 가지가 물이 올라와가지고 잘 안 꺾여요. 그게 자연은 말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모든 식물은 자연하고 교감을 합니다. 사람은 자연과 교감을 잘 하지 않지만 식물은 자연하고 교감을 하기 때문에 절기에 정확하게 반응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는 인월은 춥고요. 묘월도 좀 추운데 묘월도 중순 넘어가면 좀 덜 추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주를 보면서 사주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반드시 묘월 중순 이내에는 조우가 시급하다. 조우가 시급하다는 것은 춥다는 의미예요. 추우면 안 돼. 사주도 추우면 안 되고 사람도 추우면 꽁꽁 얼잖아요. 더구나 이 일지는 임수일진이에요. 임수 물은 있잖아요. 추우면 얼어버립니다. 얼어버려요. 물이 얼면은
동수불능 생목. 응? 자, 겨울무럭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겨울무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얼음이에요. 얼음은 불가능하다. 목을 수생목 해주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음은 얼어버리면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얼어버리면은 수생목도 안 되고 그냥 얼음 덩어리 그 자체로 그냥 뻣뻣하게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수일간은 해자축월에 태어나도 조가 시급하고 인월 묘월까지는 조를 보지 않으면 그 사주는 못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못 쓴다. 어? 자, 그런데 이 사주는 누구나 이민시에 태어난다고요. 이민시에 태어나면은 이것도 거의 뭐 아침이죠. 아침이 춥잖아요. 아침에 응? 거의 새벽 비슷한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 뭐 특이해 보이지는 하지만 이런 사주는 무조건 시간을 오시 미시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조가 조금은 해결돼요. 그런데 이 사주에는 그냥 인시를 잡았다. 그러면 이 사주는 첫째, 조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사주는 쓸 수 없는 사주다.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임술이라니 인목에다만 인목 위치는 뭐냐면 12운성의 병지예요. 병이 났다 이 말이죠. 어? 그 다음에 통근처가 하나도 없어. 일간이 통근처가 전혀 없다고 해서 나쁜 사주는 아닌데 이 사주는 그러면 격국으로 보면은 무슨 격으로 봐야 되냐면은 종합격입니다. 종합격. 자, 식신월에 태어나가지고 식신이 투간돼도 종합격, 식신이 투간 안되고 식신을 극하는 게 없어도 그 자체가 종합격이에요. 종합격인데 이 임수가 4개나 있어도 자기 통근처가 없어요. 그리고 얼어버리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주는 종합격 사주인데 뭐가 시급하냐? 조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첫째 조에서 결격 사유가 왔다. 그러면 조를 맞춰줄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운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자, 남자 사주의 대운은 순행하기 때문에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기후로 흘러가고, 여자 사주는 역행하기 때문에 신축, 경자, 기해, 무술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딱 두 사주만 비교해보면 조가 언제 들어오느냐? 조가 이때 사오미 지지로 들어오고요. 천간으로 병정할 때 이때 들어와요. 자, 그럼 이 사주는 언제 들어오느냐? 이때 병정 들어오고 이때 사오미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로 태어나면 45살 이전까지는 조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야. 사주가 꽁꽁 얼었어. 그래서 사람이 추우면 활동을 못 해요. 사주도 똑같습니다. 내가 춥고 어서서 하면은 어디 나가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이 사주는 조에서 벌써 먼저 왔다. 그럼 이 사주, 여기서 왔네. 여기 사오미 여기 왔잖아. 이 사주는 그래도 남자 사주는 사오미 이때 왔어요. 자, 사오미가 왔는데 이때 이제 형살이 들어왔어. 형살이 들어왔는데 이 사주는 이 형살 작용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사 형살은 화가 강해야 작용하는데 이 사주는 화가 약해요. 화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조만 해결해 준다. 자, 가불목 이 시기에는 격이 투간돼서 그냥 그대로 종합격으로 갑니다. 안 돼. 종합격 안 돼. 을목 때는 종합격이지만 간목 때는 이때는 그냥 식신격이에요. 왜? 임수가 이 진토에 통근하거든요. 그럼 임수의 이 양간은 말이에요. 통근처만 나타나면 종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식신격이야. 식신격에 격만이 있는 거야. 격만이 있는데 일간이 너무 심약해. 일간이 좀 심약해. 천간에 4개 있어도요. 이런 사주는 심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제 그런데 이때도 조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을사대원 들어오면은 상간격에 사화가 들어와서 일단은 조가 해결됐어요. 이때는 어느 정도 괜찮게 갈 수 있어요. 이때는. 자, 이때 어느 정도
적나라하면 그냥 종합계로 그냥 가고, 조만 조금 도와줬다. 이렇게 보면 되고, 병호대운에는 이때는 병화가 투간대 올라가 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이때는 종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종재가 돼요. 가종. 왜? 종재가 되려고 그러면은 임수일간이 재성월에 태어나야만이 종재가 되는데, 이 경우는 재성월에 태어난 게 아니고 식신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투간대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는 가종재격이 됩니다. 가종재격. 이때 병정화 때는 가종재격으로 흘러간다. 그럼 이때는 가종재격인데, 이때도 일간의 통근처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지만 뭐가 문제냐? 종재격에서는요, 이와 같이 비겁을 만나면 안 돼요. 재성을 그렇게 충혈을 해버리는 비겁을 만나면 안 돼요. 천간에서 이와 같이 비겁이 너무 강한 이런 경우는 절대로 좋은 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임수가 힘이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이 시기는 별로 안 좋은 운이에요. 자, 정화 때는 같이 종재로 가는데 이때는 조금 나을 수는 있습니다. 왜 낫느냐 하면은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천간 정화 때만 얘기할게요. 정화와 임수와의 관계는 서로 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임수가 정화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나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때는 자, 세자충 왕자발이 돼요. 임목하고 밑에 목국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세자충 왕자발이 일어나. 세자충 왕자발이 일어나면요, 제일 안 좋은 것이 간살이 강할 때가 제일 안 좋고, 나머지도 거우는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정신이 없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 안 좋죠. 예. 자, 무신대운에는 임수가 신금의 통혼에 들어오니까 이때는 뭐요? 평강격이 되는 거예요. 평강격. 평강격에 용신이 없잖아. 예? 평강격에 용신이 없는데, 이 경우는 임목이 워낙 지지에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작용을 해준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시기는 안 좋은 거예요. 평강격. 일간이 신약한데, 일간이 신약하고 또 신금이 임목을 치잖아요. 여기도 세자충 왕자발이야. 응? 약한 신금이 이 강성한 임목을 치니까 임목이 미쳐 날뛰어요. 임목이 미쳐 날뛴다고 하지. 그래서 이 시기가 안 좋은 시기다. 응? 그러면 기후대운에도 보면 기토가 오니까, 여기 기토는 정간격으로 변격이 와요. 정간격은 인중 무토 대신에 기토로 바꾸는데, 정간격으로 변격이 올 수는 없고, 이때는 왜? 일간의 통근처가 없기 때문에 정간격으로 바뀔 수는 없고, 이때도 가종살격이 됩니다. 가종살격이 되는데 이때도 애매하죠. 왜? 이때도 인목이 식신월에 태어나서 정간이 투간대 올라오니까 정간이 결국은 너무 힘없이 얻어맞는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인목하고 유금하고 또 세자충 왕자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주는 보면 이 좋을 때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을사대원 외에는 안 좋다. 을사병호 때 괜찮아. 을사병호 정미까지는 아니지만 한 정화 미토 들어오면 이때는 세자충 왕자발이 안 좋고요. 이제 이때는 종합격, 이때는 종재격 가니까 이때는 두기 좋겠죠. 그럼 20, 30대 이때는 괜찮고 40대 중반까지는 괜찮다가 초반까지 괜찮다가 미토 때부터는 안 좋게 간다. 그러면 이게 무신대는 안 좋죠. 기후대는 안 좋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70타스를 넘어가면은 뭐 쓸 게 없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자, 결국은 뭐냐면, 자, 이 사주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여자로 만약에 그날 태길에서 태어났다면 이 사주는 이 시기는 다 못 쓰는 거예요. 왜? 첫째는 조가 해결이 안 돼. 조가 해결이 하면 모든 게 수도된다 그랬잖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정유대원에 오면은, 정유대원 여기 이제 정유대원 오죠. 자, 정유대원에 오면은 정화가 이제 조를 좀 해주는데,
또 지지에서 유금이 인유하고 그걸 하면서 이때도 이 두 시기가 세자충 왕자반. 자, 약한 놈이 강한 놈을 충을 하면은 강한 놈은 약한 놈은 그냥 부딪히는 순간에 죽어버리고 약한 놈은 죽어버리고 강한 놈은 그 순간에 미쳐 날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자충 왕자반이에요. 그래서 자, 이 보세요.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보라고. 을미대운도 마찬가지. 미토가 오면은 또 여기서 세자충 왕자반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태기를 해줄 때 이와 같이 종격은 거의 안 합니다. 종격 사주들은 인생의 흐름이 뭐 롤러코스터를 치기 때문에 거의 다 해주질 않고 가급적이면 내격으로 사주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더라도 대운도 봐야 되고 또 세운까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운에서 그 사람의 흐름을 막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우도 봐야 되고 이와 같이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좀 특이하다고 해서 우리 애가 좋지 않을까. 내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제왕절개를 한다. 이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날짜 잡아서 제가 그냥 자연분만 할 수 있는데도 좋은 날짜 잡아서 그냥 제가 그 제왕절개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연분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편안하게 네 자식의 그 날짜를 내려보내주는 것이고 제왕절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가 산모라든가 태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해 줄 수 있지만 충분히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제왕절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6월 18일 뭐 이미 지나간 날이긴 하지만 이런 사주로 태어난다는 거는 참 본인도 힘들고 부모들도 또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애들은. 왜? 운이 제대로 안 풀려나가면 부모 말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사주들은 보세요. 조화가 안 돼 있으면 건강이 안 좋거든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좋지 않게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주변에라도 이런 사주들을 좀 얘기를 해서 좀 이왕이면 좋은 날에 태어날 수 있는 특이한 날이 아니라 정말 좋은 날에 좋은 대운을 가진 그런 사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애가 많이 태어나야 우리나라가 발전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출산율도 낮은데 힘든 이런 애들이 태어나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되고 하려면 이왕이면 머리 좋고 좋은 사주의 애들이 많이 태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민이 4개가 겹치는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